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 공기는 바다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특유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낮 시간과는 달리 이른 아침의 시장은 생업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둘째 출입구 쪽에 자리한 헤란이네 횟집에서는 58세의 조혜란이 말없이 회칼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수십 년간 칼을 다뤄온 숙련자의 것으로 숫돌 위에서 칼날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집니다. 칼을 가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침묵의 무게를 품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조혜란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시선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오래된 상인들은 속으로만 그 누님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며 조심스러워하지만 그 이유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젊은 상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평범한 횟집 사장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웃한 야채가게 복녀 언니네를 운영하는 김복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단순한 이웃 간의 정이 아닌 어떤 존경과 경계심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헤라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인사는 짧고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타인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려는 의지가 스며 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칼을 가는 일로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일상에 안주하려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시장 노포에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박 씨가 복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네 헤란이 누님 모르나? 예전에 신양파에서 칼잡이로 이름 날렸던 분이다. 그의 말에는 과거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복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산역 사건 있던 날 혼자 셋을 무장해제시켰다 카더라. 그의 목소리는 전설을 전하는 사람의 것처럼 신중하고 무겁습니다. 복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누님이 왜 시장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시노? 하지만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그 역시 헤란이 과거를 묻어두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헤란의 칼날이 숫돌과 만나며 내는 소리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경계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더 이상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갈치 시장을 배회하는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청년단이라고 칭하는 젊은 조폭 무리였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청년단의 리더 유성래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항상 검은 셔츠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시장을 활보했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마치 영화 속 조폭을 흉내낸 듯 했지만 상인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성래는 각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시장 보호비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상인들의 걱정도 깊어만 갔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사업에 지장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조용히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는 번번이 묵살되었죠. 청년단은 이런 상황을 교묘히 악용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그들의 행위는 시장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오늘도 성례와 그의 동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을 돌며 보호비를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출입구 쪽 라인을 공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이 해당 구역으로 향하던 중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기 헤라니네는 안 건드리는데 뭔가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에 성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조폭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미신 같은 거 믿냐? 늙은 아줌마 하나 앉아 있는 데가 무슨 전설이냐? 성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동료들의 만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계속해서 말리려 했지만 성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는 헤라닌의 횟집을 직접 겨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걸음에서는 무모한 자신감과 함께 젊은 혈기가 느껴졌어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청년단이 둘째 출입구 쪽으로 몰려가자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인들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지만 감히 나서서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무력감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성례는 헤라닌의 횟집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애란이 평소와 다름없이 횟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고요하고 침착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 성례는 코웃음을 치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시장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도 어느새 작아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헤라닌의 횟집 안으로 들어선 유성래의 발걸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가게 내부는 고요했고 조애라는 여전히 횟칼로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고 칼날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례는 가게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과 세월의 흔적이 묻은 테이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헤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보호를 좀 받으셔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손 안의 생선에만 머물러 있었고 칼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성례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소를 흘렸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회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었어요. 그 순간 조애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칼질을 멈춘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정지했고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게 밖을 지나던 상인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그들은 조심스럽게 가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어느새 줄어들고 있었어요. 성례는 헤란의 반응을 보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갔어요. 첫 달은 선불이에요. 50만 원만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구역을 안전하게 지켜드리죠. 하지만 헤라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장갑을 벗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벗어내는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장갑을 벗은 후 헤라는 회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카운터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반들반들하게 다른 해동칼이었어요. 오랜 세월 사용해온 흔적이 역력한 그 칼은 단순한 조리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동칼을 꺼낸 헤란의 움직임에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고 성례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오래된 상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예견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곧 벌어질 일이 단순한 갈등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해동칼을 손에 쥔 채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칼을 쥔 그녀의 손은 떨림 하나 없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성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란이 해동칼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미쳤나, 이 아줌마? 그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내심 동요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성례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돈 없어. 나가. 헤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짧은 말 속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성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룰 만든다니까요. 그는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테이블 위의 그릇들이 덜컹거리며 소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성례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헤란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바닥을 디뎠고 전체적인 움직임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성례는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섰어요. 헤라는 해동칼을 들고 테이블에 놓인 젓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젓가락에 머무르자 가게 안의 공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상인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천천히 칼끝을 들어올린 헤라는 테이블 목재 표면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어요. 그리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칼끝으로 테이블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충격이 목재를 타고 전달되며 젓가락에까지 진동이 전해졌어요. 단단한 나무 젓가락이 딱 소리와 함께 정확히 중간에서 부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성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동료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칼을 다시 내려놓고 말없이 뒤돌아갔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과시나 위협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을 뿐이었어요. 시장 안은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님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고 동료들과 함께 가게에서 물러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헤라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를 묻어두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성례 일행이 당황한 채 뒤로 물러나려던 그 순간
가게 입구에 낯선 중년 남성들이 등장했습니다. 총 5명의 남자들이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생선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장만수였습니다. 49세의 그는 헤란보다 9살 어렸지만 그의 체격에서는 여전히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만수는 헤란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례와 그의 동료들은 급격히 변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만수 옆에 서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성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도진이, 우리가 다 봤다. 헤란이 누님한테 뭐라 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성례라는 이름 대신 도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이들이 성례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성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공포에 질린 젊은이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만수 일행은 조혜란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동료에 대한 예의와 존경이 드러났습니다. 헤라는 여전히 말없이 회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거움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과거의 동료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 헤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살고 싶었던 자신의 일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그녀의 칼질은 계속되었지만 그 리듬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만수는 헤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사이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가게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고 헤란에게는 피하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헤라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헤란의 눈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만수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밖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헤란인의 횟집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중요한 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만수 일행이 청년단 멤버들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례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갔고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일행은 곧바로 자갈치 시장 입구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넓은 공간에서 만수는 성례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신 시장 근처 얼씬하지 마라.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성례의 머리를 눌러 더 깊이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우린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누님 손에선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해둬라. 그 말에 성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절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평소의 건방진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함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만수는 성례를 한 번 더 노려본 후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평화로운 곳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구경꾼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헤란이네 횟집에서는 조혜란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시장 입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동료들이 성내 일당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헤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회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는 헤란의 손놀림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정확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만수 일행이 성례와 그의 동료들을 완전히 제압한 후 경고를 마쳤습니다. 성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한 후 황급히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헤란이네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하자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헤란이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란은 창문을 통해 밖에 서 있는 만수 일행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만수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몇 시간 만에 촬영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소속 이영구 형사는 이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사건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반드시 뒷이야기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형구는 먼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청년단의 갈취 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증언했지만 조혜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들의 침묵 자체가 형구에게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형구는 마침내 헤란이네 횟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조혜란 혼자 있었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구가 들어서자 헤란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부산 남부서 강력계 이영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형구는 자리에 앉으며 헤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특별한 동요나 긴장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이곳에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왔었습니다. 헤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형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보호비를 요구했나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헤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구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전 그냥 가게만 지킨 겁니다. 헤란의 대답에 형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랜 수사 경험을 통해 헤란이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특별한 경력이 있으셨나요? 형구의 질문에 헤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형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칼로 지금은 생명을 살리시네요. 이 말에 헤라는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구의 관찰력과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생선 써는 소리, 그리고 일상의 평화로운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형구는 조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헤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형구가 나간 후 그녀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진 하루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자갈치 시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걸린 현판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현판에는 붓글씨로 쓰인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